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8강. 오늘은 좀 몰랑몰랑하고 좀 부드러운 부드러운 건데 제가 사실은 몸살이 심하게 나가지고 오늘은 수업이 좀 철학적인 것보다는 영화도 많이 보고 영화 얘기를 좀, 그러니까 음식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철학이 좀 어려워요. 음식 철학이. 잠깐만 이 영화 혹시 프렌치 수프라는 영화 보신 분? 이 영화를 보신 분? 잘 없으시군요. 이 영화가 제가 이제 포스터 구조주의 이게 이제 막 과학 지식 이런 그런 추상적인 그런 지식 말고 요즘은 이제 훨씬 더 철학도 이렇게 일상적이고 개별적이고 감각에 대한 것도 이제 이게 철학 영역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루고 있어서 영화도 좋고 그래서 같이 나눠보자고 이거를 다루게 됐습니다. 근데 잠깐 이 영화를 먼저 보기 전에 잠깐 영화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보시면 저 영화가 왜 저렇게 밋밋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영화는요, 어떻게 보면 시대극입니다. 현대극이 아니고 드라마, 역사예요. 역사. 우리 같으면 사극이라고. 시대극이고요. 드라마고 로맨스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트란 안 흥. 이 감독은 베트남 출신이고요. 1962년생입니다. 12살 때 4.20이 함락될 때 프랑스로 와서 이제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이 감독의 영화를 데뷔작을 봤었어요. 극장에서. 그게 그린 파파야의 향기라는 데뷔작을 봐서 대단히 친숙한 감독입니다. 1993년에 데뷔작 그린 파파야의 향기로 데뷔작이 칸 영화제 황금 카메라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1살에 찍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추구하는 영화는 시적인 영화예요. 시적인. 대단히 감각적이고 시 같은 영화. 이것이 이분이 추구하는 영화 스타일입니다. 유명한 영화로는 시클로가 있고요. 시클로. 그리고 이제 2023년에 프렌치 수프로 2023년 칸네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감독상, 그 전해에 감독상을 받은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 그 다음 해에 이제 이 작품이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연출 스타일이 대단히 감각적인데요.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감정을 전달하는데 아주 탁월한 솜씨를 보입니다.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캐릭터들의 내면을, 감정을 섬세하게 드러내는 그런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감정이 이게 이제 이 영화의 많은 소재가 요리잖아요. 요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감정이 요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롱테이크로 보여져요. 그리고 캐릭터들의 요리할 때 표정, 몸짓 이런 것으로 감정을 그러니까 감정이 전달되는 영화입니다. 요리 과정이 하나의 퍼포먼스 같아요. 발레 동작 같고 우아하고 마치 이렇게 고전 르누아르 명화 보는 것 같은 미장센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단순한 이 요리 과정이 그냥 영화 플롯 안에 이렇게 딱 구성인보다도 하나의 그냥 이거 보는 자체가 예술적인 경험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승화시킨 영화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 우리 여기 보시면 영화 마지막에 이 여자 요리사가 남자 레스토랑 오너한테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요리사였나요? 아내였나요? 그 물음이 왜 이게 자기한테 중요하다 그러죠? 나한테는 아주 중요해요. 당신에게 나는 요리사였나요? 아내였나요?
하는 질문을 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이 질문이 왜 이 중요한지가 이제 이 영화를 읽는 아주 키워드가 됩니다. 이 영화는 1885년 프랑스 제3공화국 시기 때 이거 배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적 배경이 1885년 프랑스 제3공화국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벨 에포크예요. 즉 산업화와 근대화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문화적으로도 풍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미식에 대한, 그죠? 미식에 대한 사회가 미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죠. 그래서 미식 문화가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사이에서도 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제 맛있는 거 친구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만개가 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여러분 그 요리하면 프랑스 요리지 하는 거 아시죠? 그 언제부터 프랑스 요리가 요리의 대표가 됐나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이 시기에 프랑스의 유명 요리사가 등장해가지고 프랑스 요리를 세계적인 그 탑 위치에 이렇게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 요리사가 등장해서 현대 프랑스 요리 기틀을 다진 시기인데요. 여기 영화에도 나옵니다. 카렘이라는 요리사, 이 전설적인 요리사라고 하고요. 카렘이라는 이 요리사는 프랑스 요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한 10년, 20년 후에 오기스트 에스코피에라는 또 요리사가 나타났는데요. 그 카렘이라는 사람은 뭐로 이제 프랑스 요리를 이렇게 예술의 반열에 올려놨냐면은 양념 있죠. 향료와 양념을 배합을 절묘하게 새롭게 아주 그 창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프랑스 요리를 아주 이제 새로운 경지에 올려놓은 분이고요. 에스코피에는 그 카렘이 한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훨씬 더 현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리가 단지 그냥 생계 수단을 넘어서 한참 못 살고 가난할 때는 생계 수단이잖아요. 먹는 거죠. 먹고 생존 그 영양분 섭취해서 이제 생명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생계 수단이 되는 건데 이것을 넘어서 예술로 인정받던 흐름을 반영하는 이런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이에요. 에스코피에. 책 이름이 요리의 거장 에스코피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1847년에 나서 1935년에 사망했고요. 프랑스의 셰프, 식당 운영자, 요리법 저자입니다.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 방식을 보급하고 갱신했고요. 이분의 이 사람이 이룬 그 성과는 카렘의 기법에 기반을 두고 이 사람의 카렘의 정교한 스타일을 단순화하고 현대화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게 프랑스 요리가 세계적인 그 탑 클래스가 되는 데는 이런 요리사가 기여가 있었구나 아시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등장인물은 이 영화는 좀 스토리는 단순해요. 일단 사실은 여자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근데 여자보다는 이제 일단 식당 오너 도댕 부팡입니다. 도댕 부팡이라는 남자, 이분은 19세기 프랑스 시골에 부유한 식당 오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기 저택이 있죠. 저택에 있고 그 저택 안에 이제 식당이 있어요. 요리 연구가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리를 연구를 하면 그 연구한 거를 구현시키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 요리사가 바로 웨제니라는 줄리엣 비노시가 맡은 웨제니라는 요리사예요. 도댕의 요리사입니다. 이 웨제니는 도댕과 함께 20년 이상이나 그 동료 관계를 이제 도댕의 요리사로서 도댕이 이런 요리 한번 하면 이런 걸 구상하면은 만들고 굉장히 그 천재적인 요리 실력을 가진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사람 도댕하고 웨제니는 굉장히 합이 좋아요. 그리고 20년 이상이나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다가 사랑이 싹 텄죠. 그래서 이제 도댕이 여러 번 청혼을 하는데 계속 거절을 하다가 이제 영화에서 이제 청혼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그다음 비올렛이라는 도댕 식당의 여자 조수가 나옵니다. 하녀. 그리고 비올렛의 어린 조카 폴린이라는 예쁜 소녀가 나옵니다. 이 소녀는 절대 미각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영화를 좀 오래 볼 건데요. 그 전반부에 보면은 그 소녀가 와서 그 소녀한테 이제 이 맛을 기억해 하면서 이제 그 도댕이 계속 맛을 보여주고 맛을 기억하게 하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도댕이 친구들인데요. 미식가 친구들입니다. 4명의 미식가 친구들. 그래서 이 도댕은 부유합니다. 오직 이 사람은 맛있는 음식 만들고 친구들과 그거를 함께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거가 삶의 다예요. 모두 답니다. 이 영화 프렌치 수프는요. 원제는 뽀또페입니다. 뽀또페. 그 불어로 포트 하면 이게 냄비죠. 솥. 그리고 오는 위고 페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전통 스튜 요리입니다. 불에 올려놓은 냄비라는 뜻이고요. 우리 같으면 뭐 된장찌개, 그러니까 그 된장찌개, 그러니까 냄비에 소고기, 채소, 북해 가르리를 넣고 오랫동안 푹 끓여서 만드는 요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집 화롯불 위에서 놓고 하루 종일 뭉긋하게 끓여내는 높은 온도가 아니라 낮은 온도로 뭉긋하게 하루 종일 끓여내는 그런 요리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서 뭐가 프렌치 수프가 말고 포토페 하니까 뭐 생각나죠? 이 어떤 사랑일 것 같습니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 제목이 이제 두 남녀 사이에 이제 그 식당 오너와 요리사 사이에 어떤 사랑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조금 근데 이 영화는요 제가 지금 영화부터 안 보고 이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거의 없어요. 음악이 없고 요리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글지글 소리,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가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요리가 대단히 중요한 그 감정 전달의 매개이기 때문에 요리하는 과정을 너무나도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전반부에는 보면은 외제니가 요리를 해요. 그런데 그 부엌에 남자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19세기잖아요. 1885년이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양반집 남자가 부엌에 와가지고 막 같이 요리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과 식사를 어떻게 하나 하는 것도 보시고 하나 안 하나 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계를 잘 보시고 남자가 이렇게 이 부유한 남자가 요리를 하나 하는 것도 잘 보시고 요리에 어떻게 참여하나 보시고 요리할 때 남자와 여자가 종속적인지 아니면 대등한지 이런 것 같은 것도 주의 깊게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지루해요. 우리 같이 그 빠른 액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 영화 뭐 이렇게 지루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아심에서 그런 걸 잘 보시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영화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줄리에트 비노시 아시죠? 보시면 아마 낯이 익으실 텐데 이 남자 그 도댕 역을 맡은 배우랑 줄리에트 비노시는 1999년에 결혼해서 2003년에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혼한 부부가 같이 만나가지고 한 영화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겠습니다. 이 영화도 2023년 11월에 프랑스에서 개봉되고 우리나라는 2024년에 작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편집 못하도록 그게 이걸 뭐라 그러죠? 보호가 처해 있어가지고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앞부분을 좀 길게 보고 중요한 제목 보고 뒷부분 보고 해서 왜 이 질문 당신에게 나는 요리사였나요? 아내였나요? 하는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